이 낙화라는 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 박성룡의 과목이라는 건데 과일나무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먼저 보시는 게 좋겠지. 아우 말이 많다. 생장과 소멸을 아우르는 자연의 변화가 낱낱의 직선의 운동이 아니라 반복과 순환을 본질로 하는 커다란 원운동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자연의 변화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반복과 순환을 본질로 하는 커다란 원운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시 봄이 된다. 원운동.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도 흘러가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딘가 출발점 돌아갈 수 있구나. 나는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야. 아, 다행이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날이 밝고 저무는 일이나 계절이 흐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꽃이 피었다 지거나 잎이 무성했다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자연의 순환적 리듬을 파악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유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연의 섭리가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다라고 인지하게 되었다고 보죠. 살면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건이나 변화, 사건을 경험할 때 나쁜 일이 있어. 아니야, 괜찮아. 자신의 내적인 성장과 결실로 이어질 거야.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면 가을에 열매를 맺더라. 나에게 시련이 다가와도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어. 109페이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삶에서 반복된 걸 알면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시련도 지나가고 결실이 오겠지. 이와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가에서는 자연의 변화와 인간사를 중첩하는 방식, 나에서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관찰을 생경하게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표현이 좀 달라.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쓸 겁니다. 라고 확인.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형기의 낙화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흐름을 그냥 처음부터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자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현상을 유추에 의해서 인간사에다가 빗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꽃이 핍니다. 꽃이 지죠. 그러면 너무 슬픈데, 하지만 이 여름이 되면 무성한 녹음과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지. 인간사도 똑같아. 꽃이라고 하는 인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사랑과 젊은 시절, 청춘에 비유를 해서 꽃이 진다, 사랑이 진다, 이별을 하지. 청춘이 집니다, 늙겠죠. 하지만 이러한 거를 겪어봐야 영혼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성숙.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중의적 표현이 쓰여져 있으니까 두 개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정원 앞에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꽃이 지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질구질하지 않은 모습 너무 아름답지. 일단은 서리법. 다음, 가야 할 때 꽃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의 입장에서에 보면 낙화의 시기. 인간사로 본다라고 하면 이별의 시간 정도 되겠지. 즉, 이별을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들 분명히 알고 갑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 이별을 거부하지 않고 순리대로 이별을 수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예찬. 이치에 순응하는 건 아름다운 거야.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여기에서의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그래, 나도 지금 이별할 때다. 혹은 나의 사랑이라는 걸 꽃이라고 볼 수도 있지.
꽃이 지고 있어. 지금 현재 시적 화자는 낙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 헤어질 때구나 라는 것들. 분분한 낙화 점점점점점점 생략법. 당연히 여운을 형성해 주겠지. 분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럿이 뒤섞여서 여럿이 단어 뜻이에요. 여럿이 뒤섞여 어수선한 모습을 분분하다. 이 정도를 의태어로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분들도 계시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서 아니야. 헤어지는 결별이 어떻게 축복일 수가 있어. 그러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일단은 역설.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네. 결별은 뭐예요? 낙화요. 인간사에 비하면 이별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 축복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 무성한 녹음. 가을에 올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서 녹음과 열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별 이후에 오는 축복은 뭐라고? 뒤에 또 시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래, 영혼의 성숙. 지금은 가야 할 때, 이별을 받아들여야 할 때, 이별을 받아들여야 할 때, 수용하고 이별에 순응해야 할 때, 받아들여야 할 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낙화가 있어야 무성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맺을 수가 있는 거지. 무성한 녹음, 여름,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이라고 하면서 방금 읽었었던 3번 보기의 내용을 묶어서 쓰면 옆에다가 자연은, 계절은 순환하는 거지. 계절은 순환하는 거야. 그게 자연의 섭리야. 계절 순환의 섭리 정도 되겠지. 여기에서의 나오는 가을도 역시 성숙의 계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꽃답게 죽는 건 어떻게? 소멸하는 겁니다. 인데 꽃답게 죽는 건 어떤 거야? 위에 있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꽃답게 죽는다. 깨끗하게 죽는다. 깨끗하게 소멸한다. 깨끗하게. 이별을 수용하면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녹음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죽는다라는 것에선 내가 사라져야 더 좋은 게 오지 일종의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일단 첫 번째, 꽃잎에 손길이 있대요. 의인법. 섬세한 손길을 흔듭니다. 안녕. 어떠한 장면이야? 꽃이 지는 모습. 인간사로 보면은 그래, 잘가, 좋은 사람 만나렴, 이별의 순간 정도 되겠지.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롱하롱도 의태어로서 뜻은 작고 가벼운 물질이, 작고 가벼운 물질이 하늘하늘 흔들리며 떨어지면서 흔들립니다. 작고 가벼운 것들이 떨어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보시면 되겠지.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이별의 그 순간, 꽃이 지는 모습을 요 정도면 묘사했어요 라고 확인합시다.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많이 나타나 있지. 나의 사랑, 꽃, 나의 결별, 낙화. 이것을 겪어야 샘터에 물고 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결별해야 성숙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성숙, 결별이라는 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별, 슬픔, 죽음, 늙음을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건 어때요? 다음, 샘터에 물이 고입니다. 한 방에 누가 확 들이부어서 차는 거는 아닌 거거든. 아, 성숙이라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점진성을 띠고 있는 거구나. 샘터에는 물이 고이기 마련. 성숙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 이별을 인내하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끝. 이렇게 시련이 옵니까? 이겨내면 됩니다. 끝. 아니야. 자꾸 끼어들지 마.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과목이라는 걸 볼게요. 아까 3번에서 본 것처럼 생경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과목, 과일 나무에 과물, 과일들, 과실이 열매가 익어가는 오모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사태면 나쁠 때 쓰는 말인데 무슨 사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 시에서는 과일이 익어가는 사태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는 아니야. 단순히 과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상황 거기를 보고서 놀라는 나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지 사태 경악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건 아니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익어가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뿌리는 박질, 거친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서 뻗어 출렁출렁 거렸었지만 박질과 비바람이라고 하면은 과목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들이 되겠지. 놓치지 말고 붉은이라는 단어들 보면 아, 이 시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군. 그 정도는 확인해 둡시다.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저 땅에 영양분이 있을까 싶은 땅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서 온갖 시련을 다가면서 뻗어서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멸렬하는 모든 것이 소멸해 나가는 가을을 가려서 그는 홀로 여기에서의 그는 과목이겠지. 과일나무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된다. 뿌리는 거친 곳에서 바람은 시련을 당하면서 하지만 과목은 과물이라고 하는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가시에서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었었는데 여기에서의 가을은 모든 것이 멸렬합니다 라고 하니까 상실 떨어집니다. 조락의 계절이지. 반면에 과일이 익어가는 시기이죠. 과물이 익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가을이라는 건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구나. 과목을 가지고 그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쓰여져 있어요. 정도 확인. 다음, 과목에 과물이 무르익어가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어머, 요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1년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요 정도면 변형된 수미상관이에요 라고 확인하면 되겠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확인해 주면 되겠지. 과목에 과물이 무르익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 아니다.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같은 시력을 회복합니다. 과목의 기적, 기적은 과물이 익어감, 그것을 보면서 나의 시력을 회복합니다. 좋아,
적어보면서 나도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다시 변화해 봐야 되겠어 라고 기운을 얻고 있는 거지. 됐을까? 모든 것이 떨어지고 소멸하는 사이에서도 쟤는 과물을 만들어내네. 나도 시를 쓸 수 있는 기력이 사라지는 이 순간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야기인 거지. 1, 2, 3번 여유 있게 시간 드릴 거예요. 4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볼게요. 낙화라고 하는 시는 색채어를 사용하나? 아니, 오히려 색채어는 나에서 붉은 황토라는 말을 썼지 가에서 안 썼어. 작품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라는 말을 쓰려면 시에서 나, 우리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모두지. 동일한 문장을 반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건 나에 대놓고 1년 그대로 반복해주죠. 가에서는 그대로 반복한 문장이 있지 않지. 그러니까 3번 정답.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쓴 건 가에는 확실히 있어. 하롱하롱, 분분한. 하지만 나에는 없지. 서리적 표현, 알면서 물어보는 것들, 가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있지. 하지만 나에는 없어.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어디 있을까?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지시합니다. 웬만하면 맞는 이야기. 그 다음 동일한 문장을 반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후렴구만 아니라면 다 맞는 이야기. 음성상징어를 써서 대상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것도 어지간하면 맞는 이야기. 서리법을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이거는 다 항상 맞는 이야기. 그래서 늘 맞는 이야기들 뭐가 있나요? 라는 것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기억 볼게요. 2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야 할 때입니다. 2의 1번 이별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별을 순응하고 있습니다. 나쁘지가 않지. 이별이라는 건 순리입니다. 요렇게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네. 2의 1번 오케이. 2번의 니은 샘터에 물고 있는 듯 성숙합니다. 성숙은 점진적이고 차근차근 필연적입니다. 나쁘지 않는데 그 뜻을 함의 속에 품고 있다. 괜찮아. 디귿 내 영혼의 슬픈 눈. 슬프긴 슬퍼. 낙화 때문에.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거는 아니야. 거기에서 축복을 느끼게 될 거니까. 축복을 느끼게 될 거니까 꼭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깊은 고통으로 인해 영혼이 맞이할 비극적 결과 아니야. 진짜 결과는 축복이야. 슬픔 이후에 축복이 진짜 결과지. 그러니까 2의 3번 틀리지. 2의 4번 리을 시를 잃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 2의 4번 상실과 조락을 환기하는 시간적 배경. 저무는 한 해, 가을, 시간적 배경 맞지. 저물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상실, 떨어져서 사라집니다. 조락, 리을 괜찮지. 이 과목의 기적 앞에 나는 시력을 회복합니다. 대상, 과목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화자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우 딱 좋네. 2번의 정답은 3번. 뒤로 넘어와서 3번 문제 볼까요? 나의 사랑 꽃이 지고 있다. 낙화처럼 낙화라는 자연의 변화와 이별이라는 인간사를 중첩한 맥락을 고려하면 그렇지. 낙화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섬세한 손길을 흔든다. 꽃이 지는 모습. 떠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쁘지 않네. 이 섬세한 손길은 누구 거?
꽃의 손길이기도 하면서 나와 이별하는 이의 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괜찮은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영혼의 성숙 가능성을 떠올린다. 결별해야 녹음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꽃피고 만나겠지. 순환적 리듬 차원에서 낙화를 이해합니다. 낙화를 수용하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좋아. 과목의 변화를 사태, 그에 대한 감회를 경악으로 표현한 것은 유추적 상상력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 삶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 아니야. 그냥 너무 놀랐어요. 이야기하는 거지. 부정적인 거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틀린 건 3번. 과목이 거친 땅 박질의 토양의 뿌리를 받고 실현, 비바람의 가지가 출렁입니다. 라는 부정적 조건을 이겨냈다. 실현. 순환적 리듬을 근거로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렇지, 과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인간의 태도, 긍정적인 태도 괜찮아. 과목이 모든 것이 멸렬, 소멸하는 부정적 변화 속에서도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 과물을 지니게 된다. 인간, 시련을 겪어야 내적인 성장과 결실을 만들 수 있다. 완전 맞는 얘기. 정답 틀린 건 3번. 잠시만요.